화씨 451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지 않더라도 트리퍼의 영화 버전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은 조지 오웰의 1984 그리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처럼 암울한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걸작입니다. 이 책들이 경고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모습은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있습니다. 대중은 웃음과 쾌락을 제공하는 미디어에 취해 있습니다. 모든 사생활은 감시당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책을 쓰거나 읽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씨 451은 책이 불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주인공의 직업은 책을 불태우는 방화사입니다. 화씨 451의 세계에서 책이 사라진 건 정부가 금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내용의 책에 관해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몰려가 항의하고 불편한 페이지를 찢는 게 공공연하게 되었다가 세월이 흘러 직업이 된 겁니다. 소수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작품은 골칫거리가 되기 전에 불태워버려라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면 논쟁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면 사람이 사고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태우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하는 인간은 핵미사일 만큼 무서우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한 사람도 항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점의 불편함도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진 예능과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보고 있는 화씨 451의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이 뭐냐라는 질문에는 어리둥절하면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책을 불태우는 방화사인 주인공이 여전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소녀를 만나게 되고 도대체 저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가 왜 저렇게 다른 걸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몰래 책을 읽어보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반전을 맞습니다. 화씨 451과 1984 모두 주인공이 책을 읽는 행위로부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각성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진시황도 히틀러도 일본 제국주의도 책을 불태웠죠. 우리는 다행히 책이 금지된 사회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과거 논쟁적이란 이유로 금지되고 불태워졌던 책들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9월 22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김주현님 역시 오프닝 듣는 즐거움 오늘도 굿 감사합니다. 권승수님 어머나 깜짝이야. 제가 보라 본 날 중에 제일 화려한 옷을 입고 오셨네요. 색달라요. 오늘 뭔가 삐뚤어지고 싶은 날이라 화려한 옷을 입어봤습니다. 라디오 끝나고 어딘가 좀 방탕한 곳으로 가볼까 지금. 방탕한 곳 어디가 있을까?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경철님 허지웅 씨는 저에게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허진영님 저랑 초성이 같네요. 내일 대장 내시경 합니다. 왜 대장 내시경은 먹지 말라는 건 많고 물약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마셔야 되나요? 저 무서워요. 그리고 배고파요. 대장 내시경 하려면 벌써 지금부터 먹으면 안 되나요? 그랬었나? 옛날에 나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물약 되게 고약하죠. 참. 근데 그 물약을 먹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이 금식 없이 뭔가를 먹고 갔다가 대장 내시경을 하는 와중에 벌어질 수 있는 대참사,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여러분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수가 틀리면은 어쩌면 그날 9시 뉴스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참사를 대비해서 좀 오늘 하루 정도는 참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이에요.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야사의 달인 약사의 달인이라고 했어. 약 파는
야사의 달인 썬팀 교수님 그리고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역사 속의 음주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허지웅 씨.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이부현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0살이 넘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너 결혼하면 내가 진짜 김치냉장고 사준다. 결혼만 해. 이 언니가 책임지고 사줄게. 이 말을 밥 먹듯이 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결혼을 한답니다. 언니 나 결혼해. 김치냉장고 잊은 건 아니지? 평소에 동생이 자기는 평생 혼자 살 거라고 해서 저는 그냥 한 말이었는데 진짜 한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뭐 아이가 없으니까 동생한테 맨날 빨리 결혼해라. 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의 학비는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요즘 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곧 결혼을 할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고 악몽을 꾸고 농담이고 빨리 좀 좋은 사람 만났으면은 정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현님 농담이시죠? 김치냉장고 정도야 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8054님 맞은편 가게 직원들이 매번 우리 가게 앞에 와서 담배를 피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날이 신선해서 문을 열어놓고 싶은데 그 직원들 때문에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담배는 좀 자기 가게 앞에서 피우라고 혼 좀 내주세요. 띡! 그게 참 못됐군요. 근데 왜 거기 가서 피지? 남의 가게 앞으로 가면은 걸음을 걸어도 한 걸음을 더 걸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피울까요? 자기 가게는 금연구역이라 그런가? 이게 참 못됐습니다. 그냥 끊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흡연자들의 고충도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한데 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근데 이제 뭐 일종의 좀 병증처럼 취급을 당하니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끊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직원분들 끊으세요. 김리아우님 전 최근에 재발 진단을 받은 암 환자인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재발 진단을 받은 다음 날 허지웅 쇼에서 살고 싶다는 농담 책 선물이 도착했어요. 삶이 얄궂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타이밍 적절하구나 싶더라고요. 내일은 전이 된 곳은 없는지 검사 결과 들으러 가는데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리실 겁니다. 전이 된 곳 없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김리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면은 또 될 일도 안 되는 법이 있고 그래요. 마음 편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내일 병원 가셔서 마음 편하게 또 진단 내용 들으시고 너무도 뭐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뭐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거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계획된 대로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심려치 마세요. 자,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저도 여기 나오고 싶어서 못 나오는 화요일마다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앞으로 어디 가지 마세요. 네, 그러려고. 아니 저희 제작진이 나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나오셔놓고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자책하면서 왜 일정을 그렇게 잡았을까. 가지 마세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얼굴이 더 작아진 것 같아요. 고생을 했습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그리고 일부러 지금 저 말을 꺼낸 것 같은데 요즘 따라 이상하게 나날이 얼굴이 작아지고 있는 썬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딱 우리 또 웅디 그 셔츠를 보니까 예전에 그 신당동 떡볶이 2층에서 DJ? 많이 본 떡볶이집 DJ는 1층이고 중딩 고딩 애들 오는데 2층엔 좀 껌 좀 씹는 형님들 오셨잖아요.
거기서 많이 본 셔츠예요. 그런가요? 네. 아까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어디 갈지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부곡 하와이 가라고. 망했어요. 그거 하와이. 그렇습니다. 작가님이 한 2주 빠진 네네네. 그 사이에 가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연한 벌써. 가을. 네, 그래서 오늘이 추분이더라고요. 맞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24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지동지 추분 춘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24절기는 양력입니다. 아. 예. 나도 지금까지 음력으로 생각했어. 예, 왜냐하면은 그 추분을 규정하는 몇몇 낱말 중에 하나가 9월 23일경, 예. 그다음에 하지는 6월 22일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루가 당겨져서 22일이 이제 추분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태양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 짧고 긴 것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은 양력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하니까 당연히 양력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달력이 음력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24절기가 덧붙여져서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 역법을 얘기를 할 때 태음 태양력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게 24절기 덕분인 거죠. 저만 몰랐나요? 많은 분들 아마 지금 새로 아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들 그냥 기본적으로 옛날 거는 다 음력이겠거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네네. 김 교수님 알고 계셨나요? 그래가지고 매년 달라지잖아요. 24절기가. 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안 달라져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하루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루 내 정도. 말이. 네네. 김 교수님 몰랐어. 불안하게 흔들리는 저는.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매력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이제 좀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낮의 길이는 더 짧아질 텐데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선김 교수님은 낮의 길이가 짧은 게 좋습니까? 긴 게 좋습니까? 긴 게 좋죠. 제가 썬 태양이지 않습니까? 밤의 길이가 짧은 게 좋다. 그렇죠. 여름의 남자. 의외로 밤의 길이가 긴 걸 좋아할 줄 밤의 알았는데. 황제같이 보여가지고요. 예. 비가 절 싫대잖아요. 썬킴을 피하고 싶어서. 오늘 시작부터 난관이 지금. 진행하시죠. 예. 0619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스토리 월드 하는 날이에요. 박광일 교수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교수님 오시는 날 기다리고 있어요. 박광일 교수님은 아닌데 아직. 그렇죠. 예. 작가님인데.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도 0619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네네. 예. 이은경님 방탕한 곳.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래. 왜 이러지? 썬킴 쌤과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썬킴 쌤에게 물어보세요. 저 배운 사람이에요. 제가 도서관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어요. 썬킴 즉 방탕. 방탕 쏘는다는데 진짜. 그래요. 강근양님 방탕한 곳 한강 둔치로 가시죠. 0470님 방탕한 곳은 당근 방구석이죠. 뭘 해도 아무도 모르게. 그러네. 방탕하고 싶은 분들 방구석으로 숨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역사 속의 음주 사고인데 이 뭐 주제가 이제 시의성이 있습니다. 네네. 예.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굵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음주운전은 한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몰락시키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끔찍한 범죄죠. 뭐 아시다시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치킨 배달하시던 새벽에 50대 가장 한 분이 음주운전자에게 또 목숨을 잃은 사건. 그거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치킨을 주문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왜 빨리 안 오냐라고 후기에 올리신 거예요. 맞아요. 그 배달 그 앱에서 앱에다가 그 따님께서 예. 아버지가 지금 배달하고 계시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셔가지고 배달이 안 되고 있다.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이 을왕천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3시간 그러니까 음주 단속 3시간 만에 47명이 적발되기도 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좀 느슨해졌다는 오해가 좀 늘기도 했고 윤창호법이 통과돼도 음주운전은 아니 뭐 대리운전도 있고 대중교통도 많은데 놓고 가세요 차. 근데 왜냐면은 음주운전법이 있더라도 저도 한번 오픈해서 다루긴 했는데 인명피해가 있었을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붙잡는 사람 중에 내가 오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자만감이야.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 음주운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구속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을 좀 강력하게 높일 필요가 맞습니다.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걸렸을 때 일종의 이제 우리가 뭐 무기가나 위험물을 소지했을 때 그게 범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조금은 높여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방송하면서 썬킴 교수님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좀 어떻게 좀 심각한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것은 처음 봤는데 사실은 그 당한 처지에서 보면은 진짜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측 가능하고 위험이 어떤 뭐 있을 거라는 상황에서 어떤 그 참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가족 전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소소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무너지는 네, 그럼 거죠. 복구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어떤 뭐 수치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옆에 분들에게 꼭 전해서 제발 다른 거는 몰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라. 아니 저는 이제 새벽 방송을 자주 하니까 예, 뭐 한 예. 새벽 3시 4시쯤 이제 첫 방송하러 나오면은 이 88이라든지 강변북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새벽 갔다. 4시에? 그러니까 전 다 신고해요.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이제 앞으로 새벽에 음주운전 하다가 신고 당한 분들은 예. 썬킨 교수님의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저희 박강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주치 감경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흉기를 소지한 것처럼 네네. 예, 가중처벌로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 사실 뭐 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국민 대다수가 맞습니다. 예,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 그건 좀 국회의원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도 음주운전과 같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지금 가져오신 것 같은데 글쎄요 내연기관이 없는 시절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예. 제가 이 코너를 맡게 될 때 역사를 얘기를 한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밖에 있다는 이유로 저를 미워하는구나. 이번 왜? 주제는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아니 역사 속에 음주운전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도 달구지.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음주운전하고 관련 비슷한 것이 예전에는 말을 타고 다녔으니 그렇죠. 음주 승마 또는 음주 마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근데 되게 맞는 말인데 음주 네네. 승마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그게 교통기관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역사라고 한다 그러면 광복 이전의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은 낯설었던 어떤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열심히 찾았더니 많지는 않지만 몇 개가 나와서 오늘 그 걸렸군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 승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상당히 케이스가 많은데 음주 승마했다가 나라가 망한 케이스도 있어요. 제국이 망했어요. 어떤 제국? 네? 이따 그 2부 알려주세요. 지금 얘기하면 안 돼. 2부. 지금 얘기하면 채널 돌아가요. 그게요. 그러면은 두 분 다 그러면 일단 박강현 작가님은 주로 이제 음주 승마 그리고 내연기관 처음 이제 그러니까 차 처음 들어왔을 때 사례들. 썬킨 교수님은 당연히 그러면 그 음주 승마에 관련된 하지 말아라는 법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 예. 중국에도 예. 그러니까 그 사례가 있냐? 가장 오래된 사례가 뭐냐면 진시황이 진나라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교통 법규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게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대나무에 쓰는 한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1975년도에 발굴이 됐어요, 중국에서요. 거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음주운전하면 곤장 몇 대. 이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음주 승마. 좀 이따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음주 승마 얘기하는 거죠. 야 기대됩니다. 자, 두 분 말씀 2부에서 본격적으로 듣기로 하고요. 자,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이 시행된 건 1915년도 일입니다. 생각보다는 오래됐죠. 자, 이 나라에서 1893년에 이미 운전면허 시험을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시험 항목이 출발, 정지, 커브, 주행 이렇게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자, 세계 최초로 운전면허 시험을 시행했던 이 나라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약간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오늘. 보기 드립니다. 1번 프랑스, 2번 부탄, 3번 마다가스카르. 교수님 이 나라 말로 이게 힌트가 좀 필요해요. 어려워서. 이 나라가 상당히 그 예의 범절이 없는 나라예요. 왜냐? 졸을 사람이 없어서 엄마를 졸라요? 에밀 졸라? 뒤를 캘 사람이 없어서 뒤를 캐 에밀 뒤를 캠? 너무 어렵나? 에밀 졸라. 그냥 이다도시 이다시골 할래요. 에밀 졸라서 뭐 차를 샀나요? 에밀 뒤를 캠? 알겠습니다.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여러 곤충들이 사라지는데 하이 개그예요. 이거 이해하시면 굉장히 문학 소년이에요. 오전 11시에 지상파 라디오에서 이런 패드립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름 지나면은 이제 저 파리가 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사라져요? 이제 여름 지나면은 파리 모기 이런 게 사라지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디트 피아프 라비앙 로즈 나오고 있죠? 이거 똑같이 따라 부르셨어요. 어떻게? 돈 부르시야 돈 도와주 부르시 것도 뭐야. 2부에서 역사 속 음주 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에밀 졸라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허지웅 쇼. 오늘은 박광일 작가님, 썬킹 교수님 모시고 역사 속 음주 사고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참 그 학식이 있으시네요. 제 개그를 이해하셨어요. 하이 개그죠. 문학 소년 소녀들이에요. 문학 소년이 과연 알아먹긴 할 텐데. 알아먹긴 하겠지만 과연 동의할 것인지 개그에. 그렇죠. 이런 용도로 쓸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내가 못했어요. 나 제일 존경하는 저기 프랑스인 중에 한 명인데. 뒤를 캠? 하지 마. 알았어. 자, 그러면은 중국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 일단은 뭐 이 진시황 때 주간에 나왔어요. 그 뭐가 나왔냐면은 일단 그 진시황이 그 기준,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다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 길이도 그렇고 도로 측량. 너비도 그렇고 뭐 돌도 그렇고 마차 폭도 그렇고 당연히 이렇게 다 통일된 그런 도로에 아무나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마차 운전면허 시험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 진나라에서. 잠깐, 그러면 운전면허를 우리가 보기 드린 거기서 처음 시도한 게 아니네요? 그건 이제 자동차 운전. 기준은 마차. 그러니까 마차 운전면허를 이제 보는데 국가에서 주관을 해 진나라에서 4번까지 볼 수가 있어요. 4번까지 볼 수 있고 마지막 4번째 떨어지면은 평생 마차 운전 면허가 안 나오고 4년 동안 징역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어떤 그 근대스러움이 있는데? 그렇죠. 그 고대 국가에? 그리고 만약에 그 도성 안에서 마차 가지고 과속을 한다든지 일단 무조건 좌측 통행이고 좌측 통행 마차 가지고 이 과속을 하면은 곤장 50대인데 딱 정해져 있어요. 허리 쪽을 치면은 여기 경락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다. 엉덩이와 허벅지를 쳐라. 싱가포르에 지금 그러니까 딱 태형령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시대가 흘러 가지고 명나라 때 같은 경우에도 그 교통법규가 있었거든요. 그 재밌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푸시켓 도어스가 부르는 동차는 도성 안에 못 들어온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칙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좌측 운행 좀 특이한데? 그러게요. 그리고 저기 이 첫 번째 차량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몇 년도예요? 음주운전이요? 네, 차량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량 운전 면허가 1915년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1901년이라고 딱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서태후가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이 이제 중국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광서제가. 그 이제 뱃속의 하늘 위안 스카이가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마. 원 3개 때리네. 하여간 위안 스카이가 광서제 뒤통수 치면서 변법 자강 운동이 실패를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서태후한테 잘 보여야 돼 위안 스카이가. 그래서 홍콩에서 그 드레이라고 그 당시 미국에서 굉장히 비싼 벤츠와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고급 리무진이 있었어요. 그걸 홍콩에서 1만 양을 주고 위안 스카이가 사와가지고 서태후한테 선물로 줘요. 1만 양이 어느 정도냐? 현재 시가로 60억 원이에요. 60억 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수입됐지 않습니까? 드레이라는 그 리무진이 운전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 운전사가 붙었어요. 이렇게요. 서태후가 그게 불안한 거지. 제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한테. 그리고 말이 안 끄는 그런 그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를 보고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겠지.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 이 마차는 염으로 얼마나 먹길래 이렇게 빨리 달리냐.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에서 온 운전사는 못 믿기 때문에 얘는 아웃 돼버리고 중국인 운전사를 선발 대회를 한 거예요. 뭘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몬 거죠. 그래서 손복령이라는 중국 첫 번째로 이 드라이버가 나타난 건데 아하. 노비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앞에 운전석에 앉고 서태후가 뒤에 앉았지 않습니까? 예. 오픈카예요 여기요. 예. 그걸 보고 청나라 조정 대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노비가 서태후와 똑같은 높이에 앉아 있냐? 같은 의자에. 어떻게 할까? 의자 떼버리고 무릎 꿇어. 그리고 운전해. 엑셀레이터가 없었나요 당시엔? 있었어요. 지금처럼 똑같아. 뭘로 밟아? 무릎으로. 무릎으로. 오른쪽 무릎으로 악셀레터. 왼쪽으로 브레이크. 무릎 꿇고 운전하는 거예요. 클러치도 있었을 텐데. 손으로. 아 진짜로. 내가 보기엔 이건 몰라. 이건 모르는 거야. 아니 이 차가 중국 이화원에 가면 있어요. 이 차 전시돼 그래요.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는데 제대로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예. 이제 서태가 짜증이 났나 봐요. 말이 났겠다. 아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좀 약간 버벅거리냐? 예. 너 좀 약간 좀 힘을 내라 하는 차원에서 예. 그 바이조라고 해서 우리가 고량주라고 부르는 거 한 사발을 아하. 줬대 이게 손복령한테요. 완샷을 하신 거지. 똑똑똑똑똑. 음주 상태예요. 그러니까. 몰았는데 갑자기 앞에 환관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야. 내시가. 전화! 툭 튀어나와요. 예. 아예. 예. 브레이크 왼 무릎으로 아 이게 순간적으로 못 밟지. 브레이크 왼 무릎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오른쪽 무릎으로 액셀레이터를 밟아버린 거지. 아 어떡해. 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판결이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손복령을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시한테 비난을 가는 거예요. 감히 네가 서태후 앞을 막아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손복령이라는 첫 운전기사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 내가 또 사람 죽이면 어떡하나 하다가 어떻게 했냐. 고장났다고. 아 차가 고장났다. 어떻게 고장냈냐. 우리가 머플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기. 거기에 솜을 막아버려요. 그럼 차가 박살나지 않습니까? 예. 차가 고장 나가지고 저기 서태후 마마 저희 차가 안 나가는데요. 깨알같다. 짜증나는 서태후가 그러면 원래대로 사람이 가마를 끌어라. 그러니까 그 차는 그대로 고장난 상태로 이화원에 전시가 됐어요. 아하, 요 재밌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위안스카이. 네. 재밌죠. 분명 중국 사람인데 네. 갑자기 미국 원주민 이름으로 내 뱃속의 하늘. 그렇게 안 외웠어요? 위안 스카이. 참 원 세 개 때리네. 이거 아까 초반에 저는 그 진 시황이 그런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시험을 그러니까 그 규칙들을 만들면서 좌측 통행을 제시를 했다는 게 좀 특이했던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마차를 모는 시대에는 그러니까 말을 모는 시대에는 보통 오른손으로 채찍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과 일본 같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자가 오른쪽에 앉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운전석이 오른쪽에 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말을 타고 이제 마차에 있었을 텐데 희한하게 좌측 통행을 했네요. 굉장히 싸움이 많이 났겠네요. 길거리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그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우측 통행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측 통행을 했다가 일제 강점기에 좌측 통행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미 군정 시기에 다시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걷는 것만 좌측 통행을 한동안 했다가 저희 시절에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동차도 우측, 걷는 사람도 우측 이렇게 된 거죠. 운전석도 좌측.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대륙과 이제 영국의 일종의 이제 도량형 싸움에서 대륙이 이긴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큰 영향을 끼쳤던 건 이제 미국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음주 운전자. 음주 운전이라기 보기 이제 음주 승마. 이제 조금 더 오래 전으로 올라갈 텐데요. 1395년에 조선에 이제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1300년대.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 건국한 지 한 3년 지났을 때인데 홍영통이라고 하는 남양백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고위 관료가 돌아가다가 말이 놀라서 떨어져 죽었다. 아주 기사는 간단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실록에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떨어져 죽은 원인에 대해서 실록에서 명확하게 술에 취해서 말을 타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술에 취했는데 말이 어떤 놀라는 거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면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죠.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봤더니 태조 이성계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일 잔치에 불려와서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고 돌아가다가 죽었으니 역사 기록 속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음주 승마의 적절한 케이스면서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도 남을 치어서 어떻게 뭐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지는 않았나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음주 승마의 좀 다행스러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웠고 이제 뭐 성품이 순박했다 그러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려사 기록에는 굉장히 이제 뭔가 어떤 여기저기에 그 아부를 잘하는 고려사 기록이 또 남아 있어요. 네, 고려 때부터 조선 초까지 신돈 그룹이었잖아요. 그렇죠. 신돈에 이제 있다가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임견미 영흥방이라고 하는 권력자 밑에 있다가 또 빠져나와서 조선에 또 이제 어떻게 부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돈 그룹이면 왠지 술을 많이 마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태조의 그 생일 잔치에서도 권하는 술을 다 마시지 않았을까. 사용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음주 승마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제 조정의 대처가 3일 뒤에 발표가 됩니다. 나름 고위직 관료가 떨어져 죽었으니 이제 대처를 했는데 그 대처의 원인이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말에서 떨어졌으니 말엔 떨어지기 쉬운 물건이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조처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 끝에 뭐가 나오냐면 향후에 모든 관료들은 마차를 탈 때 또는 가마를 탈 때 난간을 만들어라. 안전벨트인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떨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에 조정에서 발표가 나오는데 고위직 관료들, 그러니까 당시 정도전이라든지 권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기로 대신이라 그래서 나이가 든 대신들에게는 요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난간이 있는 가마가 이제 배포가 됩니다. 이게 난간이긴 합니다만은 이거 그냥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안전장치니까.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좀 앞선 형태의 안전벨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사 딸린 자가용 한 대씩 준 거예요. 이성계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고민은 도대체 술이 문제인지 이게 이 난간이 없는 게 문제인지의 선후 문제. 그러니까 향후에 말을 탈 때 술을 먹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그 떨어지는 그 장치를 막기 위해 때는 2차 어떻게 보면 조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에어백. 그러니까 안전벨트 호응해줘. 알았어. 우리도 너무 따 진짜. 우리도 뭔가 이게 뭔가 우리가 최초 이런 거 좀 해야 돼요. 중국이 얼마 전에 한복 우리 거라고 했더라고. 그래요? 네. 아이고 안전벨트 우리 거야. 전화 좀 해봐야 되겠네. 한복이 중국 옷이 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통옷이고 우리는 바지 저고리. 아니 그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도 대중화권의 한 소수민족으로 본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의견에 동의한다. 아니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정말로. 성킹 교수님. 그 200만 대 5천만이니까 사실은 억지인 거죠. 그러니까 7천만이니까. 근데 지금 저기 이제 홍영통이란 분이 그 태조 이성계 그 생일 파티 때 원샷 하다가 저렇게 되셨잖아요. 예. 나라가 망한 케이스가 있어요. 중국에는 5호 16국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화북 지방 우리가 중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5개 오랑캐들이 16개의 나라를 만든 그 헬게이트가 열린 시대 때 그게 남량에 남쪽에 있는 양나라에 독발 오고 독발이 그 선비족이 선비족. 선비족. 독발이 그 성이고 오고가 이름이에요. 예. 이게 남량의 그 시조 일대 황제인데 통일이 다 끝난 거예요. 위에 오랑캐 지방을. 너무 기쁘죠. 그래가지고 파티를 열어가지고 술을 먹고 똑같이 음주 상태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낙마해서 사망해서 나라가 망했던데 요번에 역사서에 딱 그렇게만 남아 있어요. 근데 야사를 보면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얼마나 기뻐 이 독바로고가 이 오랑캐 천지 중원을 내가 통일했다 이거지. 원샷 선비족 파이팅 이랬는데 야사에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말에게도 술을 먹인 거야. 왜? 예? 그러니까 가솔린 차에 경유 넣은 거예요 지금. 운전자도 취하고 그래가지고 말이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통제가 안 돼서 떨어졌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야산대도 되게 설득력 있네. 왠지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죠. 힘내라고 뭔가 소한테 예를 들어 막걸리를 먹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북방의 어떤 그
뭐랄까요? 유목민의 기상 뭐 이런 그렇지. 뭐 그러면서 막 말아서 술을 마실 수 있지. 너도 선비적 말이니까 그렇지. 마셔야 돼 고량주. 그러니까. 깜빠이. 야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에게 술을 먹였대요. 5호 16국 시대에도 음주운전이 있었다.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차가 들어온 이후의 기록도 한번. 아니요. 근데 지금 여기 댓글에 뭐가 올랐냐면 예. 김유신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그러네요. 용용우님 음주운전 음주승마하면 신라시대 김유신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홍영통을 음주 승마 사고의 이제 첫 번째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 이제 홍영통이라는 인물은 음주 사고를 일으킨 거고 예. 음주 승마 자체의 문제는 역사 속에는 김유신이 최초죠. 그래서 이제 널리 알려진 얘기잖아요. 예. 이제 그 만명 부인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기생집에 드나들며 하면서 막 뭐라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앞으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예도 닦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제 기생집을 좀 드나들었다. 근데 그 기생이 바로 누구냐면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이잖아요. 천관 또는 천관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뭐 화랑들하고 막 모여서 이제 뭔가 크게 뭐 이렇게 잔치 같은 걸 벌이다가 또 술을 막 들이킨 거죠. 들이켰는데 문제는 이 말이 테슬라였던 거예요. What? 전기차요? 자동 항법 장치가 있었고 자가 운전을 해서 간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평소 늘 가던 곳 천관의 집으로 간 거죠. 자기가 운전을 했으면 수동 운전을 했으면 집으로 갔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게 자동 운전으로 돌려놓은 거죠. 술에 취해서 떨어지니까 말 위에서 존 거죠 김유신이. 그랬더니 이제 천관 집으로 갔는데 천관은 왜 안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반갑게 맞으면서 원망과 또 한편으로는 반가움 이런 얘기인데 술이 번쩍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말도 떠오르고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보니까 나를 여기 끌고 온 게 누구냐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김유신이 뜻밖의 행동을 하죠. 말의 목을 칩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 내비를 부숴버린 거지. 그러니까 말의 목을 치니까 천관이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게 되고 내비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쭉쭉쭉쭉쭉 돌아와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삼국 통일을 위해서 용맹정진하고 나중에 이 천관은 김유신을 그리워하면서 스님이 되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 김유신이 나중에 천관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이 일로의 파한집 그다음에 동국의 승남에 등장을 하죠. 김유신의 말이 그러니까 T사의 전기차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둘 때 저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차를 몰수해라. 그렇죠. 차에 목을 자를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요. 그 차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사람이 술을 먹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예. 사실은 이 설화를 보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은 이때부터 김유신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삼국통일을 위해서 용맹정진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니까 정신을 어떤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됐지만 근데 현실에서는 음주운전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 거기도 3스트라이크이거든요. 예. 첫 번째 걸린 다음에는 그 이그니션 그 자동차 시동 장치에 그 부는 장치를 달아놔가지고 불고 통과해야지 시동이 걸리는 그런 장치를 또 개발해서 단다고 해요. 앞으로? 시행하는 주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작가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제 이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은 말은 잘못이 없는데 왜 말에게 어떻게 보면은 죄를 물었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한테 문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견해도 있고 저도 그 견해에 동감을 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T사 얘기 나온 김에 여담이지만 T사의 그 회장 그 일론 머스크가 저랑 동갑이에요. 야 진짜 밑도 끝도 없고 아무런 전통도 맥락도 없는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일제강점기 음주 사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에 11월에 불국사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요. 사람이 불국사에서요? 네, 불국사 근처를 이제 여행을 하던 사람이 차를 몰고 갔는데 이제 일종의 대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오카모토라고 하는 일본인인지 창씨 개명을 한 한국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오카모토라는 인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관리 4명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술집에서 이제 같이 놀러 가기 위해서 2분의 여성이 그래서 총 7명이 이제 이 차를 타고 가다가 7명이 예, 이제 가는데
첫 번째 그 신문 기사에는 어떻게 했더냐면은 이 사고가 났을 때 결국 이제 그 관리 중에 한 명은 죽고 그다음에 이제 다행스럽게 나머지 그 6명은 중경상 정도로 이제 중경상 그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발표는 뭐라고 나냐면은 술 취한 사람들이 운전기사를 방해를 해서 이 사고가 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럴 리가 술 취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좋아서 뭐 그럴 수는 있는데 해고 동아일보 기자가 취재를 갔던 겁니다. 아,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생존자였던 서성란이라고 하는 여성분을 이제 취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뜻밖의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분들이 만나기 전에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미 운전기사와 같이 타고 있던 남자 승객들이 취해 있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술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서성란하고 옆에 있었던 다른 여자분이 볼 때는 술은 집에서 마셔야지 여기서 마실 일이 아닌데 하고 술병이 있길래 그 술병을 숨겼다는 겁니다. 숨겼는데 그것도 찾아내서 이 사람들이 마시더니 그다음부터 차가 자기가 보기에도 한쪽으로 계속 기울더라는 거죠. 그렇겠지. 그래서 자신하고 좀 멀쩡했던 그 여자분은 한쪽 벽을 그러니까 차의 어떤 문을 잡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방어 태세로 있다가 그러는 사이에 차가 뒤집어져서 전복이 돼서 사고가 났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이미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기사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 여자분들은 알고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운전을 해서 큰 사고가 났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역사 속의 음주운전 사건 사고들 알아봤습니다. 역시 뭐 술 마시고 뭐 조종하면 안 돼. 맞습니다. 예. 차 놓고 지하철 타고 가세요. 그렇습니다. 자, 세계 최초로 운전면허 시험을 시행한 나라 돌발 퀴즈 드렸었죠. 정답은 작가님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누가 문제라고요? 뒤를 캠! 왜 내 뒤를 캐? 알겠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프랑스 확인 최고의 부탁드리고요. 도둑은 누군지 알아요? 하지 마. 이불몽땅. 자, 오늘은 역사 속 음주 사고의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박관일 작가님, 썬킴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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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은 스포츠 트레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 테니스의 레전드 이영택 코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영택 코치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는 비지의 아름다운 준비했어요. 이거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징이었습니다.